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보세요. 힘찬 한 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밥에서 좀 출발했다가 강밥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요일 0.14%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1조 6천억이 넘는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환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흐름들이 아니라 삼성전자로 인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동시호가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순항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스 권역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 권역은 2050포인트,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196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면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수는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외부적인 요인 부분들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미국에 대한 개입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미국 선물이 좀 약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주도 섹터는요, IT 쪽과 자동차, 그리고 내수 쪽 섹터, 특히나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많이 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보합 선상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종목 차별화 현상이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출연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사물 인터넷이에요. 결국은 그 사물 인터넷인데 그 사물 인터넷에서 뻗어나오는 것이 이제 주도주군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인데, 지금 사물 인터넷은 2014년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통해서 지금,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차별화 현상에서 뚜렷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군들은 꼭 좀 지고 가셔야 되는 형국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이 앤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하시고 지금은 종목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즉 아우가 먼저 빨리 가야 코스피의 길이 열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스닥은 5년여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시점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 이 박스권에 대한 분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코스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차트 모양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코스닥의 그 종목군들 중에 강한 종목군들이 기대감과 더불어 성장성까지 갖추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꼭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 코스닥을 조금 더 강한 비중을 실으시고 코스피 쪽으로 비중을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3포인트 계속해서 변동성 랠리는 나타날 것이고, 제가 558포인트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좀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안 좋은 종목, 그리고 좀 머리가 아픈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 매매를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제가 오늘도 시청자분 지금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그 시청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뭐 팔아야 되는 시점. 올라온다고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은 자꾸 수익은 어느 구간대에서 잘라내는 버릇이 생기고 손실은 자꾸 키우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 결국은 파란 종목들, 즉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종목들만 남아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은 지극히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방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대안주. 저희의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와이어로프를 제조를 하고요,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예, 삼목강업 등 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OCI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7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50%요. 비중은 50%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네, 단기적으로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네네. 일단 OCI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시죠? 네, 네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빠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 쪽에서 이 3분기 정도 때에서부터는 아마도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바닥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17만원, 거의 17만원 언저리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우선 16만원짜리대를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6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17만 5천원에서 18만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좀 접근,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금요일날 샀거든요. 금요일 날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17만 5천원에서 18만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덜어주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4252님에 이은 또 다른 두 번째, 바로, 제 애청자분이신데요. 이분도 참, 4252님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992님, 삼목 플랫폼, 땡! 삼목 플랫폼이라는 회사 없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 산업이에요. 아, 우리 산업이요? 네, 매수가는요? 11,600원이요. 오늘 종가네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죠. 예. 오래돼서, 예. 15,000까지 간다고 방송 몇 번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종목이. 예.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수입 났을 때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기약하려나 하고. 예. 그랬더니 잘고 내려가고 그러네요. 그 500원 차이 안 파신 거예요? 네, 좀. 예. 저희가 아니, 이거 뭐, 우리 그런 건 산업 없어서. 예, 1월 달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죠? 1월 달에 얘기 한번 드리고 그 이후로 계속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네, 그때 아마 못 그 딱 팔았어요. 15,000원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시장에서 지금 조금 주가들이 전부 좀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가 지금 어떤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조금 소외받았다가 즉 여기서 흔들거렸다가 전기차 테마가 제대로 또 형성될 때 아마 시세 분출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면 오히려 좀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가격대고 당분간은 이게 그 기간 조정은 조금 있을 거예요. 가격 조정은 여기서 크게 안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은 겪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 관리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기차 섹터라는 것이 지금 쇠퇴기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산업 쪽에서 보면 다운사이클링 쪽으로 간다라면 제가 손절선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업사이클링 쪽이고 지금 성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셨다면 지금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될 자리대이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14,000원 위쪽에서는 분할로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는데 네.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늘리셔서 한 20%대 맞춰놓고 14,000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 위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14,000원까지는 갑니까? 예, 충분히 갑니다. 예. 기다려야지, 뭐, 그럼. 갈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종목이 시세 분출이 제대로 된다면 17,000~18,000원대도 무리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네,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실적도 갖고 나오고 가야죠. 있고 예. 네. 올해간보다는 성장성이 더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갖고 가야 되겠죠, 뭐. 예, 들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인니텍이요. 2,842원에 15%인데. 2,800이요? 예. 2,800원? 아니요, 2,842원이요. 2,842원. 네. 수익이 꽤 많이 나셨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4,840. 4,842원? 네네. 비중은요? 15%요. 15%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가 넘으신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은 4,842원짜리 때면은 한 5월 중하순경에 매수를 하셨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한참 된 것 같은데 몇 주 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4%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냥 TV에서 좋다고 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자, 일단 이니텍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안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는 기업이죠. 네. 일단 최근에 올해 연초에 이 해킹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안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했다가 네. 지금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일단 빠질 부분들까지 일단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밀려 내려왔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4,300원 라인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지금 한 5,000원에서 5,200원 정도 대 그 자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종목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1분기 실적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보안 쪽에 있어서는 이제 관심거리 있다가 약간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서 매도를 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네. 그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7월달까지 들고 가라고 그렇게 네.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7월 달이요? 네, 있었거든요. 7월달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달이 이슈가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좀 남았단 말이에요. 예. 거래일 수로 보게 되면 약 한 30거래일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추세를 돌릴 때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한 달 동안은 그냥 지켜볼 것이냐, 이 부분들의 차이거든요. 예. 어떤 부분들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같이 예, 예. 차별화가 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일단 전자 쪽보다는 일단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다른 종목군도 좀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가 돌아섰을 때 그때 예. 접근을 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5,000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올까요? 5,000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한 2주 정도 이내에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예.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뭐 21선에 대한 각도가 하반각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수렴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량도 좀 증가가 돼야 되고요. 예.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 한 2주 정도는 소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네네.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에 다오 기술 한번 상담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저는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게 취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요? 예, 8,770원에 샀는데요. 예, 예. 계속 밀려서, 예. 예,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M OLED 관련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네. 근데, 자, 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차트를 좀 보게 되자면,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박스권 자리대라는 게 좀 나와요. 여기서, 박스권 하단 부분과,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 그리고 저항대가 지금, 보이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저항대가 보이는 부분도 9,100원대하고 9,700원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지지대가 보이는 곳은 8,100원대입니다. 그럼 굳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굳이 손해 자꾸 보고 손절하고 빠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고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못 갈아타버리면 또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지금 AM OLED의 어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으로 자꾸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주 업체를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밴드 업체에게 어떤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지금 크게 못 올라가고 자꾸 상승의 제한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AM OLED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수주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2차 밴드, 3차 밴드에 수주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더라도 결과적으로 AP 시스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 전부 다 지금 좀 저항대에 부딪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9,700원대하고 9,100원대에 강한 저항들이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걸 뚫기 전까지는 여기서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로 9,100원대에서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지금 비중이 20%신데 더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마음은 일단 8,100원대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8,100원대 찍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마음은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들고 가시다 9,100원 1차, 9,700원 2차 요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GS를 매수를 하셨네요. 57,000원에 4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라크 내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바이유가 109.51달러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느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115불 정도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증가가 나타나겠죠.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최근에 이 정유 섹터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락인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 이 부분들이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7,000원까지 57,000원권역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비중이 45%시기 때문에는 단기적인 흐름들로는 뭐 크게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 하단권역을 이탈했었죠. 51,000원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일단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한 차례 좀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리도록 드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4628님, 세명전기. 아닙니다. 땡! 자, 8498님, 동국제강. 땡! 자, 요거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인데, 동국제강, 철강회사 맞습니다. 근데, 끝에 이름이 철강으로 끝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한샘인데요. 86,000원에 비중 10%라고 653 하나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샘. 주방 가구라든가 지금 가구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이 한샘도 2013년도, 2014년도 리모델링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한샘, 한솔 홈데코, 그 다음에 리바트, NX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리바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격을 좁히러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격을 완전히 좁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한 번 더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 여기 조회했던 몇 번째 구간에서 계속해서 리바운딩이 나왔던데 여기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격도를 62편까지 지금 조정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봉까지는 딱 체크를 해볼게요. 월봉도 지금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큰 자리대, 즉 조정이 들어오는 큰 자리대는 78,0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지선이 몰려있다는 것은 이 부근에서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지를 예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78,500원대까지 마음을 열어두시고 78,500원이 지지가 명확하다 싶으시면 79,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자 다시 한번 가구주들 계속해서 지금 실적 그 다음에 성장성 모두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집가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다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기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4,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약 30% 정도 되는데요. 일단 유진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을 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에 이 작년 3월경 작년 2013년도경에 저항대를 한 차례 좀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다음 저항대를 현재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61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 자리대가 3,700원 라인대가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4,000원대까지는 4,200원, 150원 요 정도까지는 즉 정고점 자리대겠죠.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선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기관 쪽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요 약 한 4,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강원랜드인데요. 29,300원에 비중 20%라고 458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4584님. 자, 요거,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요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자리대는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자리대입니다. 바로 28,000원 부근인데,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자리 잡고 밀렸다가 이게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지지선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고, 지금 최근에도 한번 28,000원 자리대선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즉 결국은 이 자리대가 지지를 받고, 자, 중기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상단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0원대인데 32,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기간 조정 생각하신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이 강원랜드는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설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자, 증설은 바로 지금 내년 초반기, 즉 2015년도 초반기에 좀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니까요. 그럼 주가가 6개월을 선반영하죠. 그죠? 그렇다면 보통 내년 초반, 즉 3월 달쯤에 실적에 대한 증설에 대한 효과, 그런 것들에 어떤 기대감이 부여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딱 보면 어디쯤에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한 9월 달쯤 그쯤에서 이 종목은 또 강하게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9월 달쯤 되면 32,000원대 충분히 올 수 있다. 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분할 차익 실현해 가면서 차익 실현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흥철강을 매수하셨네요. 2,3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과거 2012년도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박스권역을 탈피를 할 것인가 탈피하지 못할 것인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물대, 초록색 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매물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가장 큰 매물의 저항 자리대인 2,45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이제 저항 자리대 눌림 구간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눌림 구간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서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매도세를 좀 압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회사가 있는데요. 열간합연, 우리나라 자동차는 열간합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냉간합연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 성장성을 갖추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정고점 자리대죠. 3,100원 자리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정재훈 멘토님께서 영철강을 상담을 하셨는데요. 딩동댕?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반도체, 지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00원에 비중 50% 6458님 남겨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제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론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정직한 회사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그런 실적들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언젠간 주가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 반도체는 다시 한번 재반등, 즉, 리바운딩의 자리대에 와 있고, 그 반등의 폭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직한 회사입니다. 뭔가를 실적을 감추고 부풀리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바이앤 밸런싱 전략, 즉, 위에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하고, 밑에 구간에서는 다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러면서 쭉 좀 이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철강사업 부분하고요. 자동차용 스프링 이쪽에 제조를 하고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하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이 2019억 원이 됐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LG 생명과학인데요. LG생명과학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1,400원에 41,400원에 20%요? 네. 혹시 LG생명과학 예전에 혹시 상담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없는데요. 그럼 상담을 했을 때, 방송도 좀 못 보셨나봐요. 그죠? 그랬나 본데요. 못 봤어요. 자, 일단은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먼저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네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올해 네. 자 1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적자가 나왔죠? 그죠? 네. 네,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작년 1분기 때에도 네. 적자가 나왔었는데 네. 올해는 더 커졌습니다. 적자가. 근데 작년에는 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약 한 5% 정도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기 때문에 받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 LG생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배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31,000원짜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그러게요. 지금 4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한 7, 8% 정도 손실권역이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네.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지금 20% 비중이시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여유 있게 보셨다가 손절 타이밍도 놓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손절했었다면 얼마 가격에서 손절을 했으면 제가 만약에 그랬을까요? 손절을 단행한다라고 하면 31,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3만원도 깨질 수 있는 자리대가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1,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35,000원, 36,000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자리 때는 일단 조금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들은 일단 대안주나 이런 분들 매일 한 종목씩 나가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송 끝나고 지금 오늘 제가 오늘부터 공개 방송 계속 진행해요. 장 마감 이후에 4시부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전략이나 대안주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제가 분명히 제가 정멘토님 말씀하셨을 때, 딩동댕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와중에 6750님, 세아제강, 이건 뭡니까? 땡입니다. 자, 이런 건, 방송을 주의 깊게 보시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원일 특강이요. 원일 특강요? 예. 매수가는요? 8,300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아니, 오래됐습니다. 한 1년 됐습니다. 와, 1년이나 되셨는데, 네, 예. 1년 전에 그때 조정 들어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 그때 고점 찍고 밀렸을 때네요. 그죠? 네, 그때 예. 밀려서 때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손실로 전환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 전망하고 기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50%. 예, 예. 자, 일단 자리대 한번 받을게요. 예, 예.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철강 회사들이 괜찮습니다. 오늘 네. 대안주도 철강 회사고, 네. 그래서 원일 특강도 지금 철강 회사로서의 어떤 모습, 같은 업황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요거 자리대를 잘 봐드리겠는데, 이 자리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7,800원 자리대가, 자,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근이에요. 그죠? 이 네. 부근에서도 한번 밀렸었고, 지금도 이 부근 근처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네. 이걸 강하게 이제 뚫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으로 보면, 자, 여기서 한 번쯤은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9,300원대까지요. 예,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식이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예, 원래 거래량이 적었죠. 근데 이번 20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선생님께서 그때 매수하실 시점에는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그죠? 예, 그때는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쭉 줄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네. 아니면 개인이 됐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철강에서의 업사이클링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차익 실현, 즉 여기서 약간 손실로 전환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9,300원대까지는 일단 보셔야 돼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사이클링으로 보면 그 이상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9,300원대 이상에서 이게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요. 그 위로 올라와 갖고 지지받으면 11,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들고 가세요, 일단. 철강에서도 다 좋아요, 지금. 계속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중 50%신데, 예. 9,300원대 이상에서 비중을 약간 줄이신다는 그 생각만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한진칼요. 한진칼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24,000원인데요. 네. 오늘 좀 밀려가지고. 네. 비중은 내가 원래 20%인데 내가 20% 추가 매도를 했거든요. 20%였는데 20%를 추가 매수하셨다고요? 10%. 10%. 예, 그래가 30%입니다. 그래서 30%. 예, 오늘 좀 밀리는 바람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 10% 좀 했거든요. 그래서 24,000원이 매수가가 좀 되신 거세요? 아니, 원래 내가 24,000원인데. 네네.
오늘 좀 밀리는 바람에 10%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단이 24,000원 일단요. 2만 4천 조금 넘어가네. 정확하는 건 네, 모르겠습니다. 조금 단가가 좀 높아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그래, 오늘 좀 밀려가지고. 네. 내가 10%는 추가를 하긴 했는데. 네. 좀, 거래량도 조금 늘어가지고. 네. 걱정이 돼가지고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혹시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저는 한 3개월, 지금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좀 보고 계시다고요? 예,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예, 예.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으세요? 3개월 정도까지? 별 이유는 없고. 네. 저는 매수를 하면 2, 3개월을 가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좀 밀려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이 한진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원화 강세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죠? 일단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그건 없을까요? 오늘 조금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예.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에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예.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배열권역이고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지금 24,0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24,000원 정도에.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24,000원짜리 대, 25,000원짜리 대, 요 자리대가 지지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25,000원요? 예, 25,000원이 1차 지지선이고요. 24,000원이 2차 지지선인데, 예. 아마도 단기적으로 조금 밀려내렸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나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정고점 정도인 한 27,500원에서 2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전 3만원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아마도 이 한진칼은 2분기와 3분기 때가 좀 성수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 굳이 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단 조금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성수기가 2분기 같은 한 8월 달쯤 됩니까? 지금 3분기 때 예. 휴가를 많이 가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럼 3분기 실적까지 좀 보셔야겠죠. 그럼 한 예, 예. 10월 달 정도?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되겠죠? 예.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좀 여유있게 보시게 되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에 마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달간 기관 쪽에서 약 32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소재업체로 변화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S요. LS요. 네네. 매수가는요? 83,000원에 20%입니다. 에헤이! 아유, 너무 오래됐어요. 예, 오랫동안 손절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차피 버리지도 못하게 돼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예, LS가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건지 어쩐지 좀 궁금해요. 문제는 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요? LS가 이제 지주회사격이고, LS 네. 네트워크스 자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문제가 조금 없는데요. 네. 지금 LS 산전,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 특히 LS 산전 쪽에 지금 그 실적이 좀,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지금 LS가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LS 어떤 그 전산에 대한, 산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상화가 좀 돼야, 주가라는 게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역까지 64,000원대가 65,000원 살짝 밑이 바닥권역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한번 오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네. 손절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요? 예. 비중 20%시니까. 예. 이거 10% 남겨둬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손절을 하시고, 네. 강한 종목군에 조금, 교체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손실 보전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손실 보전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LS가 경영 정상화되고, 후일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셔도.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못 할까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봤자, 69,000원대. 근데 여기서 69,000원대 다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64,000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65,000원대 이하까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목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아, 그래요? 예. 굳이 손실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네네. 기술적 반등 노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좀 감행하시고 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참. 예, 시간적으로 오르는 건 많은데, 요즘 자꾸, 오늘 또 이상하게 자꾸 밀리고 해가지고, 네. 진짜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 방송 출연했고 말씀드렸던 어버버 반도체 이런 것도 오늘 장마판까지 11%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이렇게 잘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손실은 네. 빨리 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야 또 알겠습니다. 주식을 더 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할 시간이 다 다가왔죠?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공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 내일장 전략, 그리고 대안주에 대한 전략을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정답 영흥철강이었네요. 자, 영흥철강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우리 정멘토님께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드디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시장 출발점이 좀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상승 가닥을 이어간다는데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